4대강의 변화를 기록한 항공 촬영 사진을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15,000여 장 중 낙동강 구간 1,044장을 공개합니다. 최지용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와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현장팀장이 4대강 사업 후 처참하게 변한 낙동강의 상태를 심층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낙동강 항공사진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현장팀장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곳이 어디죠?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본포교고요. 본포교 옆에 창원에 물을 공급하는 본포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취수장에 보시면 이 앞으로 4대강 사업으로 새로 만든 자전거 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물을 분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보라가 일어나고 있는 이 지점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취수장 안에 취수구 앞으로 들어가는 물을 분사해서 녹조가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 녹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눈에만 안 보이게 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강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낙동강에 있는 8개 보 중에 가장 하류에 있는 함안보입니다. 이 함안보 이 아래쪽에 하류에서 20m가 넘는 세굴 현상이 일어났죠. 쉽게 말해서 이제 강바닥이 파여 나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이 거대한 이 댐과 같은 규모의 이 보를 지으면서 이 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이 에너지를 막기 위한 이 강바닥에 설치하는 하상보호공을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건 감사원에 의해서도 부실 설계, 부실 공사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세굴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보 본체의 안전성에도 위험을 끼칠 수 있겠죠. 조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녹색의 띠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소위 녹조라고 불리는 남조류가 번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함안보를 지나서 더 상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배들이 많이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예, 이 배들은 폐준설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의 준설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 준설선을 방치해 둔 것이죠. 이것을 해체하고 옮기는 비용보다 그냥 버려두는 것이 낫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홍수나 태풍이 오게 되면은 떠밀려 가서 교량이나 어떤 보호에 걸려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상 스키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보면 군데군데 녹조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행동입니다. 함안보 위에 있는 그 낙동강의 7번째 보, 합천보의 모습인데요. 합천보 하류에서 황강이라는 지류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군데군데 새하얀 모래톱들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황강에, 모래가 많은 황강에서 유입된 것들입니다. 준설을 했음에도 지천에서 모래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퇴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준설이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천보를 넘어서 그 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녹조가 상당히 심해 보이는데요. 여기는 덕곡천이고 여기는 회천입니다. 이 덕곡천하고 이 낙동강이 만나는 지역에는 이 멸종위기종인 귀이빨 대칭이라는 것이 많이 서식하던 곳인데 준설을 하고 이렇게 물이 가득 차게 되면서 서식지를 잃게 된 귀이빨 대칭이들이 집단 폐사하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조개류네요. 예, 아주 커다란 조개류인데요. 이렇게 죽으면서 빈 껍데기만 남거나 썩어버린 이런 현장들을 저희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지점에서 잠깐 올라왔는데요. 예. 이 회천이라고 하셨나요? 예, 회천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모래가 많은 하천이고 합천보로 인해서 수위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회천 합수부에도 이제 물만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이게 물이 배수가 잘 안 되면서 회천에 제방이 터지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올라가면 같이 지하 수위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소위 명품 수박이라고 하는 이 고령 수박 단지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하 수위가 차오르고 이런 수박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예전에 같으면 사람 머리만한 이 수박이 반도 넘게 이렇게 줄어들거나 뿌리가 썩거나 이런 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제 사형 사업과 무관하다 이런 변명들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것 같은 녹조가 발생하고 있지요. 여기도 준설선, 폐 준설선들이 보입니다. 이제 경북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달성보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달성보의 모습인데요. 달성보에서도 많은 녹조 문제가 발생했었죠. 예, 달성보 하루서부터 보면은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고요. 달성보에서 강정보, 칠곡보 정도까지 얘가 이제 낙동강 중류입니다. 이 지역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굉장히 많은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낙동강 상류, 중류 이쪽에는 과거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이 사대강 사업으로 이제 보가 중간중간에 가로막게 되면서 이런 녹조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마이뉴스에서 지난 10월에 낙동강을 자전거로 일주하면서 현장 조사를 했던 모습의 사진인데요. 10월달 이게 달성보 바로 옆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녹색 페인트를 담아놓은 것 같은 이런 녹조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10월 이렇게 날이 차가줌에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고온 때문이 아니다. 더워진 날씨 때문이 아니라 사대강 사업으로 이렇게 보가 만들어지면서 정체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녹조의 원인이 사대강 사업 때문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위로 가보겠습니다. 배가 한 척 떠 있습니다. 이 작은 배는 녹조 제거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약 34억 원을 들여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녹조를 이런 자그마한 배로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실효성도 매우 떨어지는 것이라. 녹조가 계속 심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강 상류는 또 어떤지 더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대구의 모습이 보이고 이 강정보의 모습이죠. 대구시 옆에 있는 강정고령보의 모습입니다. 강정고령보 바로 위쪽에는 3개의 대구시 취수장이 있습니다. 문산, 매곡, 그리고 죽곡 취수장인데요. 여기서 물을 퍼서 대구시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상류 요 지점에서 아주 심한 녹조가 올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류로 더 올라가겠습니다. 또 다른 이 습지가 망가지면서 이 나무들이 집단 고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대강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다리 3개가 연달아 보이고 위에 보가 있습니다. 호곡의 다리라고 부르는 외관 철교입니다. 이것이 이제 2011년도 여름에 무너진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준설로 인해서 교각 밑을 파버리니까 교각이 위태해지면서 넘어간 것이죠. 그럼에도 정부는 당시 이제 준설이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많은 해외 전문가도 준설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또 나중에 나온 이 정부 측 보고서에 의해서도 준설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칠곡보의 모습인데요. 칠곡보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었죠. 예, 칠곡보는 저희가 조사하면서 보호 안전성 또 보호 구조물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었습니다. 저희 군데군데 누수도 많이 발견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수문 사이에서 물이 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문이 설계가 애시당초 잘못됐거나 또는 집안이 침하되면서 발생한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칠곡보 위로는 이제 낙동강의 상류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류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미 지역인데요. 엄청나게 큰 공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구미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이제 구미 사대강 공사하면서 만들고 구미시가 우습게도 여기에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나온 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 공원을 조성하는 당시에 현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인데 방금 보신 그 체육공원 앞에 붙어있던 현수막입니다. 결국은 이런 공원 조성의 목적이 이런 주민들에게 이런 심리를 개발 심리를 부추기고 사대강 사업을 그만큼 호의적으로 바라보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평습지로 가보겠습니다. 해평습지의 모습인데요. 해평습지의 모습입니다. 가운데에 이제 큰 하중도가 있고 이 주변에 이제 많은 모래사장들, 모래톱들과 습지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걸 준설을 해버리고 지금 물만 가득 차 있다 보니 이런 철새들이 찾아와도 앉을 데가 없는 것이죠. 이 사진은 지금도 있는데요. 해평습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다 이러면서 홍보를 해놓은 이 정부가 만든 홍보판에 있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홍보판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래사장도 없고 이런 철새들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냥 물만 가득한 곳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구미보까지 저희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이제 구미보인데요. 여기는 강의 모습이 좀 달라 보입니다. 여태까지 본 거랑. 감천이라는 지천에서 합류하는 지역인데요. 감천이 굉장히 많은 모래를 갖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모래가 유입이 되면서 사실 여기 다 준설을 했던 곳에 모래가 다시 쌓이는 것이고
구미부 바로 아래도 이렇게 또 모래톱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구미부 아래가 쇄골이 되면서 그 모래가 그 앞에 쌓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환경단체에서 찍은 조금 더 낮은 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역행 침식입니다. 이 준설로 인해서 바닥을 낮춰버리니까 지천에서 유속이 빨라지면서 침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감천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이제 제방이 터지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하상 보호공조차도 다 유실이 돼버리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감천에서 일어났던 역행 침식의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2011년도 사진일 겁니다. 저희가 우스갯말로 나이아가라 폭포 같다고 해서 엠비아가라 폭포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주변과 바닥에 있던 모래가 유실이 되면서 뻘층이 드러났고 뻘층조차도 이렇게 깊이 침식이 되어서 패여나간 모습이죠. 강 바닥이 이런 식으로 파여나가면 그 지천에 있는 교각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천에 있는 많은 교량들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감천을 가로지르는 송수관로도 이 바닥이 쓸려가다 보니까 다시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재시공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낙동강의 최상류에 이제 두 개 보가 남아 있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건 낙담보. 상주 지역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천이 하나가 유입이 되는데 이 최상류 지역인데도 강물 색깔이 영 과거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1급수를 자랑하던 이 깨끗한 지역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린 것이 바로 사대강 사업입니다. 특히 여기는 병성천입니다. 병성천과 이 낙동강에 만나는 지역에서도 많은 역행 침식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나타났고요. 특히 여기는 준설토 적치장입니다. 이게 마치 피라미드처럼 네.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린 예. 모래인가요? 지금 이 준설토 사대강 곳곳에는 원래 예정했던 것의 한 2분의 1 정도밖에 판매가 되지 않아서 이 적치장을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약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이 준설토 적치를 관리하는 데 투여됐다고 하니 대단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죠. 상주보 위에 과거에 되게 유명했던 섬이 있죠? 예, 바로 이 모습이네요. 오리섬이라고 일명 불리는데요. 이 안에를 이렇게 인공공원으로 만들었. 마치 뭐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미스테리 서클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찾는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변에 빙 둘러있던 이 아름다운 버드나무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지금도 엄청나게 넓은 이 강의 모습 보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낙동강의 예전 모습을 보면 곳곳에 모래사장이 있었고 아름다운 습지들이 있었고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던 터전이었습니다. 사실 강은 단순히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습지와 모래와 여울과 소가 어우러진 생명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하류부터 상류까지 일직선상으로 다 준설을 통해서 물만 가득 채워놓은 이 모습은 바로 그렇게 부인하던 이명박이 그렇게 부인하던 바로 운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운하였다라는 것도 이미 감사원에서 밝혀낸 사실이고요. 정말 낙동강은 이제 사라지고 낙동 운하만이 남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공사진을 입수해 공개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총체적인 4대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4대강 제저연합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과학적이고 좀 체계적인 보건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요. 또 여기에서 보를 철거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보해 수문을 항시 개방을 한다면 적어도 녹조 발생이 반복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제는 모르쇠로 일관할 게 아니라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강은 흘러야 된다는 좀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4대강 사업을 옹호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도 보기 좋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여기서 말하지 않은 것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이 마친 지 2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문제들이 쌓여갈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시작해야 될 것은 여전히 사업을 옹호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